자, 오늘 새벽까지 정치권의 눈이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법에 쏠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2시 정도의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권 계속 요동치면서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 그리고 기다리는 모습, 그 이후에 결정이 나온 뒤의 모습까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민주당 측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 심사를 받으러 갈 때는 걸음도 불편하고 질문에 일절 대답을 안 했죠. 그러나 기각 결정이 나온 뒤에는 마이크를 잡으면서 뭔가 테스트하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소리가 잘 나올까 하고. 여유를 좀 찾은 모습이죠. 확실히 표정이 좀 달라져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동안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만만한 어떤 얘기를 꺼내놨던 분,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발언들 몇 가지를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사건들이 그렇게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서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고, 무엇보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자, 한동훈 장관 그동안 저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마 오늘 새벽까지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내놓은 말이 있습니다. 표정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명이 구속될 정도로 중대하고 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 건수가 많은 것이 그거는 검찰을 탓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앞선 그러니까 과거 영상, 뭐 최근이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 아닌 그 이전의 영상인데 약간 자신만만한 모습이고 뭔가 굉장히 강조했는데 네. 오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분위기를? 영장 심사를 한동훈 장관이 받은 것 같아요. 아, 표정하고 태도를 보니까 예. 그만큼 본인 스스로도 사실 놀라기도 했을 거고요. 충격을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새벽까지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 소식을 기다렸겠죠. 아마 얘기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쏟아냈던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하다못해 야당 대표가 곡기를 끊고 단식하는데 자범하고 비유하면서 사실 조롱조의 말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내니까 뭐 방탄을 위해서 아무거나 자꾸 막 던진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사용했었는데 결국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동안에 검찰이 어떤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를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받기 충분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한 단어로 다 요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30분 동안 범죄 혐의에 관해서 의원들 앞에서 얘기할 때 예. 중대범죄고 뭐 토착비리, 권력편비리 그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렇게 예.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 그동안에 727일 동안 수사한 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검찰은 강제 수사가 가능한 기관이잖아요. 예.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전부 다 소환 조사하고 구속시켜서 불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가지고 가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이겁니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판사가 보기에
이거 구속시킬 만한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망신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전 더 핵심은 뭐냐면 한동훈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검찰총장도 없는데 검찰 인사 다 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인 것처럼 행세했단 말이에요. 너무 검찰의 수사, 검사처럼 행동했던 그 후과를 지금 맡고 있는 거다. 법무부 장관이면 적당하게 검찰하고 거리를 둬야 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태도를 원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검찰의 중립성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던 게 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태도가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예. 일들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 한동훈 장관도 예.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는 행동과 말에 절제를 할 때가 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의 주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검찰의 대표적인 모습 약간 이렇게 정치권에서 비춰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구속이 기각됐다라는 게 곧 무죄를 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 기각이라는 게 굉장한 의미를 갖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요. 자, 조상규 변호사.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던진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은 왜 구속을 시키는데 실패했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이 질문이 많거든요. 뭐 오롯이 뭐 판사 탓입니까? 그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무엇이 결정적으로 검찰에게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예.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 영장 전담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성향 차이가 있다. 예, 있습니다. 그 부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몇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탄을 한번 진행했던 그 돈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동시에 영장을 쳤는데요. 방탄 예. 한 번 하고 나서 예. 비회기 때 쳤는데요. 윤재남 판사가 윤관석 의원에 대한 이제 예. 영장 실질 심사를 했고 유창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유창훈 판사가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오. 윤재남 판사가 했던 그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똑같은 사건으로 영장을 쳤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왜? 1회 변론기일에 윤관석 의원께서 이미 예. 자백을 하셨어요. 깊이 반성한다. 근데 금액이 6천은 아니고 2천이다.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시 권유한 사람은 아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미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속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50억 클럽 사건이에요. 예. 1차 구속영장을 6월 달에 쳤습니다. 예. 이때 기각입니다. 누가 했냐면 유창훈 판사가 했습니다. 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예. 그런데 8월 달에 검찰에서 2차 영장을 칩니다. 그런데 이때 윤재남 판사가 발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 판사의 성향 차이가 지금 중앙에 판사 세 분이 계신데 지금 이런 대형 사건에 윤재남 부장판사, 유창훈 부장판사가 다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두 분의 성향이 극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를 다른 판사가 담당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만약에 윤재남 판사가 이번에 들어왔다면 영장이 발부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장 발부 사유 세 가지만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인정했어요. 중대범죄입니다. 예. 위증교사는 증거인멸을 하고자 하는 그 범인의 예. 증거인멸 시도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대북 송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아니 방북하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관여 정도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이게 특권을 주는 거죠. 오히려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예. 조직적으로 이게 증거 은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발부 근거가 다 될 수 있는 예. 사유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들으셨다시피 여야가 사실 이 판사의 어떤 결정을 놓고 판사에 대한 또 평가까지 갈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뭐 이건 사실은 예상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고 한 얘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나온 또 어떤 전망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되었던 수사입니다. 일선 수사팀과 충분하게 수사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점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유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장 재청구했을 때 발부 가능성이 한 20% 10%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하물며 발부를 꼭 해야 된다라고 난리를 쳤는데 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를 한번 통과를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국회를 또 통과하겠냐. 뭐 여러 가지로 비춰봤을 때 그건 별로 가능성 없는.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 중에요. 이재명 대표의 모든 수사는 전 정부 때 이루어졌다. 이거는 글쎄 무슨 취지일까요? 본인이 이번 구속 기각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뭐 상관이 없다? 검찰은 상관이 없다? 뭐 이걸 강조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저 말만 들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게 아마 일각에서 이 정치 목적 수사 이미 밝혀진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하니까. 정치적 수사를 한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라는 게 정치 목적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질 리는 없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 세력에 휘둘리는 수사다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 세력은 지금 진보와 보수로 따지자 보면 이번 정부는 진보 세력이 보수 세력이지만 지난 정부는 진보 세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정치 세력이 사실상 정치 세력 전부예요.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지난 정부 진보 세력에서 이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럼 그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아니고 그 얘기를 애들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색이 있는 수사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가 될 수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원석 총장이 뭐 다른 말도 했어요. 이게 무죄를 예단한 것은 아니다. 무죄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예. 사실 이제 뭐 어떤 판사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은 설왕설래니까 그 뭐 언급하지 않겠어요. 예. 다만 이제 유창훈 판사의 이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예. 그럼 저 영장 기각에 나온 900여자, 800여자 예. 이 자에 숨어있는 의미가 과연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단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를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거기 이 대표의 지위, 그러니까 시장이었죠. 그다음에 도계공의 감독권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계공의 업무, 도계공을 사업에서 배제한 게 지금 배임이라는 겁니다. 200억. 그러니까 그런 지위를 보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보고 예. 결제 문서 등을 보니까 상당히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당이라는 예. 쓰는 것은 관련 증거가 많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상당히 의심이 든다는 것을 증거적으로 표현하면 간접 증거는 정황 증거는 많다. 그런데 직접 증거는 없다. 직접 증거는 누구겠습니까? 정진상의 진술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다 알고 계시고 시켜서 했다. 이 얘기를 이제 정진상이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소명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 재판에 가면 달라진다는 거죠. 증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장 현 단계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현 예. 단계에서 볼 때는 영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대북송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이 대표의 관여 정도를 보면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화영 진술, 핵심 관여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보면 임의성이 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 바뀌었지만 이 신빙성의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이화영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판단되기 전인 현 단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관여 정도를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 나중에 재판에서 이화영 진술이 만약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예. 판사가 볼 때는 유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소명이 안 됐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기초해가지고 예. 고려한다는 거는 저는 유창훈 판사의 890자의 영장 기각 결정문을 오독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짧게 드리면은 질문을 방금 조홍천 의원이 약간 그런 전망을 해줬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영장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유창훈 판사의 결정문에 보면 백현동 사건하고 검찰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은 영장이 이미 증거가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인멸돼서 증거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북 사건의 경우에도 이화영 진술 등 자료가 이미 다 있고 이 자료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것이지 예. 증거가 더 필요 없다. 이런 취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일단 뭐 내용 설명들 반박도 있고 저희가 들으셨는데 지금 사실은 이 기각 결정이 나온 뒤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언론에서 묘사하는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기사회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는데 여기에서 나온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한동훈 장관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것을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상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민주당에서 오늘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를 했어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한 건데 그렇죠.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아줄 리가 만무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 일각에서 조금씩 나온 얘기인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나왔던 거 다시 좀 반론하자면요. 전 정권 얼마 전까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놓고 이럴 때는 또 따라하는 거 정말 말이야 국민들이 어이가 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법부에는 어쨌든 우리 공동체가 최종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기관이니까 특별하게 사법농단 같은 그런 판례가 아니면은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연끌을 해가지고 한 게 이런 결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재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아까 판결도 나왔지만 이 판사가 얘기하기에 의심은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게 요지거든요. 그럼 의심이 안 들게끔 해야 되는 건 검사가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이 했는데 재판에 가서는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거를 답변드리자면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검찰이 저렇게 독하게 아주 센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수사든. 그래서 문제는 이게 편파적인 수사였다는 거죠. 김건희 고속도로라든지 그 대통령의 그 당무 개입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눈 감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야당에 대해서만 야당 파괴를 위한 정치 공작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탄핵 사유인 거지. 다른 뭐 법 집행을 했다고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파면을 지금 요구했고요. 민주당에서 했고 파면을 안 한다면은 탄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탄핵을 하면은 이제 직무정지가 되고 총선 출마도 안 될 거니까 일단 파면을 먼저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총선에 나올 수 없게끔 탄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지금 당 밖에 뭔가 취하려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거고요. 그리고요. 당 안에서는요.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벼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왔어요. 그 얘기가.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오늘 나온 목소리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여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배신의 정치고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결파들을 이제 색출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저는 가결파에 대한 징계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온당하다고 보고요. 이제 가결을 했다고 시인을 한 대여섯 분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원님들이 반성은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징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외상값 갚아야 된다. 징계 불가피하다.
이거 다 밝혀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분위기가 민주당 내부에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